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아직까지 내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MLB 총 8가지 멘트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겠고요. 양식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공개됐었던 전체 표였는데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이렇게 체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문의사항은 건의사항, 문의사항, 질문사항, 비즈니스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놨습니다. 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또 답변 드릴 테니까 댓글 달지 마시고 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참고들 하시고요. 멘트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경기 먼저 살펴볼게요.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자, 지금 양 팀의 3연전 1차전 대상 경기고요. 이 매치업은 사실 피츠버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점에 대한 억제가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내일 선발이 누가 나온다? 아론 로라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8번의 등판에서 42이닝 동안 피안타 47개, 피홈런 7개, 볼넷 15개, 1.48의 WHP와 5.14의 ERA 기록하면서 명확하게 지금 부진하고 있거든요. 사실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가 많이 떨어졌고 그나마 이제 커브, 너클 커브가 역할을 해주는 상황에서는 그나마 이제 한 번씩 호투를 가져가기는 하는데 공교롭게도 내일 매치업 상대 피츠버그라는 팀 자체가 커브에 대한 대응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 보시면 뭐 타율 5위, 볼넷 5위, 홈런 15위, 전체적인 타격의 지표가 중상위권, 상위권에 있는 팀이고요. 뭐 평균 득점도 괜찮고 최근 5경기에서는 6.6득점씩 가져가는 구간. 그래서 사실 컵에 대한 대응 능력과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타선의 힘이라고 한다면 로라에 대한 기대값은 냉정하게 저는 좀 낮게 잡아주고 싶거든요. 잘 못 던질 것 같아요. 좀 털릴 것 같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피츠버그의 선발은 애쉬 크래프트 등판합니다. 156km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굉장히 빠른 구속에다가 강한 구위, 로우존 공략도 괜찮고요. 땅볼 유도도 괜찮고요. 그리고 사실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 155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거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피츠버그의 타선이 먼저 노라를 공략해주면서 뭐 후반부에는 점수를 좀 잠궈줄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 피츠버그 승리라든지 또는 8.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피츠 승 8.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 드려볼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피츠버그 승리라든지 아니면 8.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워싱턴 볼티모어 경기 보겠습니다. 워싱턴 볼티모어.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워싱턴이 최근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실점이 7.8실점씩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꼴찌. 뭐 시즌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실점도 리그 전체 꼴찌인데 최근에 실점률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내일 등판하는 잭 리텔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너무 안 좋아요. 8번의 등판에서 36.1 동안 1.6의 WHP와 6.94의 ERA.
뭐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나쁘지 않은 페스볼의 무브먼트라든지 브레이킹볼이 강점이었던 선발이었는데 이번 시즌 뭐 직선 구종도 완전히 죽어버렸고요. 구위라든지 빠져나가는 공의 밸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밋밋해지다 보니까 냉정하게 이거 볼티모어 타선 감당 안 될 것 같거든요. 리테는 솔직히 저는 조기 강판 각까지 좀 보고 있어요. 뭐 상성이고 다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지금 스토프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잘 못 던집니다. 그냥 못 던지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볼티모어의 선발은 셰인 바즈 등판합니다. 셰인 바즈 같은 경우에는 15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그리고 이제 커브 체인저까지 투구가 가능한 자원인데 뭐 되게 빠른 구속을 갖추고 있고요. 익스텐션에서의 강점도 있고 하지만 이제 볼끝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변화구의 밸류가 좀 떨어지는 모습, 좌타자 상대로 조금 난타를 당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볼에 대한 충분한 강점이 있기도 하고요. 뭐 라일이라든지 우드, 에이브람스, 가르시아, 비바스, 테나까지 좌타석에서의 뎁스, 밸류까지 좀 챙겨줄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바지에 대한 기대값도 역시나 좀 낮게 잡아주고 싶거든요. 사실 뭐 뒷심 싸움에 있어서는 볼티모어가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사실 바지가 몇 실점을 내어줄지 좀 그 기대값을 설정하는 게 좀 난이도가 높다. 많은 실점을 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털릴지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자체가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워싱턴이 비벼볼 수 있는 뭐 그 정도 느낌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워싱턴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워싱턴 플랜 내지는 9.5 오버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토론토 볼게요. 디트로이트 토론토. 자, 디트로이트가 원정 6연전을 끝내고 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원정 6연전에서 기록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1승 5패. 자, 연패 끊어내기 위해서 내일 선발 타이 매든 등판하는데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페스볼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고요. 뭐 문원트라든지 볼끝이라든지 구위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번 시즌 두 번 등판해서 11이닝 동안 0.73의 WHP와 2.45의 ERA.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트리플 A에서는 사실 많이 부진하거든요. 근데 이제 MLB 올라오면은 메이저리그 올라오면은 좀 잘해요. 약간 좀 특이합니다. 뭐 큰 무대 체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칭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다. 반면에 토론토의 선발은 애셰비지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패스볼이라든지 스플릿, 슬라이더 세 가지 구종을 던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좌타자 상대로는 거의 이제 패스볼이라든지 스플릿 투피치 위주로 풀어 가거든요. 근데 사실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이라든지 맥고니글이라든지 키스라든지 좌타석에서의 뎁스가 밸류가 나쁘지 않은 팀이고 홈에서는 팀 OPS가 0.744 리그 전체 9위로 또 타격감이 많이 살아나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예세비지가 사실 좀 단조로운 레파토리로 디트로이트의 타선을 공략해낼 수 있을지 조금 의심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난이도가 조금 높기는 한데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좀 확실한 찬스가 되지 않을까. 디트로이트 플랜이라든지 내지는 역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 드려볼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랑 신시내티 경기 볼게요. 클리블, 신시내티.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먼저 좀 눈에 보였던 지표는 아직까지 테너 바이비가 9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승리가 없어요. 151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이번 시즌 사실 패스볼에 대한 밸류가 조금 죽어버리면서 카운트 잡으러 들어갈 때 꽤나 많이 맞아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화구의 각은 사실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홈에서는 또 경기력이 또 나쁘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까지. 근데 사실 신시내티가 최근에 타율감이 너무 좋긴 하거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2할 6푼 5리 팀 타율에다가 홈런 6방.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8득점씩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1위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 그래서 사실 뭐 바이비에 대한 기대값은 한 5이닝, 6이닝 정도? 한 3실점 이내 정도? 요 정도 잡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신시내티 선발은 앤드류 에보트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범타를 유도해내는 유형인데 이번 시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좌타자 상대로 했을 때 몸쪽 승부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브레이킹 볼이 사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몰리는 공이 조금 많아지면서 좌타자 상대 좀 난타를 당하고 있거든요. 클리브는 뭐 매번 말씀해 드리지만 좌타석에서의 뎁스는 리그 거의 가장 두터운 팀이고 최근에 뭐 콴이라든지 드로더라든지 하위 타선에서는 또 바자나가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화력전 베이스 양팀 선발들의 기대값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화력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신시내티가 최근에 이제 불펜도 많이 부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베이스는 화력전이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7.5 오버에 대한 가능성,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템파베이 마이애미 보겠습니다. 템파베이 마이애미. 자, 이 매치업도 양팀 선발들이 꽤나 명확한 리스크들을 가져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템파베이 선발 스콜텐스 같은 경우에는 142kg짜리 페이스볼에 슬라이더에다가 그 다음에 뭐 싱커, 페이스볼 이렇게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좀 단조로운 레파토리라든지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난 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 부진하는 모습? 공교롭게도 마이애미란 팀 자체가 이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 슬라이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연속 안타를 뽑아낼 수 있는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이 스콜스텐스에게 좀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2이닝 2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좀 힘든 자원이다 보니까 최근에 템파베이의 불펜이 좀 최고점에 있다가 실점률이 또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 또 겹쳐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내일 템파베이의 투수 운영 난이도는 조금 높다고 봅니다. 템파베이가 최근에 뭐 솔소라든지 레고미나라든지 베이커라든지 이런 핵심 코어들에 대한 좀 실점률이 불펜 실점률이 증가하고 있다. 요거는 분명히 좀 크리티컬한 리스크라고 볼게요. 자, 반면에 마이메 선발 젠슨 정크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이 친구도 사실 브레이킹볼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자완 투수 상대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템파베이는 내일 뭐 심슨이라든지 아란타, 프렐리, 뭐 팔라시오스, 뮬린스, 웰스까지 좌타석 위주로 좀 꾸려질 것 같은데, 경기 자체는 조금 화력전 베이스. 근데 마이애미가 사실 최소한 접전 내지는 역배까지도 좀 비벼볼 수 있는, 역배까지 띄워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마이애미가 사실 홈이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원정이라서 어쨌든 뭐 마이애미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라든지 7.5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애틀란타 보스턴 볼게요. 애틀란타 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최근의 흐름이 조금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애틀란타는 오늘 4연승이 끊어지기는 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정립하고 있고요. 보선은 뭐 최근 5게임에서 이제 2승 3패죠. 특히나 지금 보선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점의 타격감과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타격 내용이 조금 겹쳐지면서 득점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시즌 평균 득점도 3.74득점으로 리그 28위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1.6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 내일 매치업 상대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구속도 되게 빠르고 구위도 좋고 익스텐션에서의 강점, 뭐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까지 갖춘 선수라서 냉정하게 보선의 빠따 집중력이라든지 펀치력으로는 스트라이더의 구위를 이겨내기가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자, 반면에 보선의 선발은 코넬리 얼리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빠른 구속, 익스텐션에서의 강점, 나쁘지 않은 스터프까지 갖추고 있는 건 맞는데 우타자 상대할 때 조금 정타, 장타에 대한 억제가 사실 잘 안 되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좀 볼지도 좀 심하고요. 그리고 애틀란타도 기본적으로 이제 높은 컨택 능력이라든지 펀치 능력까지 또 갖추고 있는 팀이고 시즌 평균 득점은 리그 전체 1위 팀이다 보니까 이거 사실 내 구장 자체도 트루이스트 파크라는 또 타자 친화 구장이다 보니까 얼리에 대한 기대값은 스트라이더 대비했을 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애틀란타 승리라든지 아니면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선에 대한 득점 기대값이 상당히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애틀 승이라든지 아니면 8.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 매츠 양키스 보겠습니다. 매츠 양키스. 자, 이 매치업은 아무래도 이제 양키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양키스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냐면은 내일 슐리틀러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9번의 등판에서 53.1 동안 0.81의 WHP와 1.35의 ERA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너무 좋거든요. 뭐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커터, 페이스볼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구위라든지 공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상대방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춥니다.
다만 이 매치가 최근에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좀 펀치력이 살아나면서 득점력이 좀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게 좀 거슬리기는 해요. 양키스 입장에서는. 슐리틀러 입장에서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매치의 선발은 클레이 홈즈 등판합니다. 150kg짜리 싱커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싱커에 대한 밸류가 정말 좋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장타에 대한 억제, 땅볼 유도가 워낙에 또 좋은 팀이다 보니까 선수다 보니까 양키스도 최근에 득점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이 홈즈 만나서 반등각을 봐주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게다가 내일 경기장 자체가 시티필드라는 또 투수 구장이다 보니까 양키스에 대한 반등 가능성은 저는 높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기 자체는 양팀의 선발들이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막아줄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매치가 최근에 불펜도 흐름이 괜찮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19.2이닝 동안 단 1자책. 양키스랑 조금 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치 프랩 내지는 역배 또는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매치 프렌 역배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들 하시고요. 마지막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애슬레틱스 샘프 경기 볼게요. 애슬레틱스 샘프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원정팀 샘프가 최근 계속해서 조금 부진하고 있거든요. 선발들의 조금 연쇄 부진이라고 할까요? 최근 6게임 연속으로 컬스가 없어요. 컬스가 없습니다. 최근 6경기 연속으로. 그리고 내일 선발 타일러 말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은 안 좋거든요. 8번의 경기 나와서 41.2이닝 동안 1.49의 WHP와 5.18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9위도 많이 떨어졌고요. 커맨드도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볼질하다가 장타 맞고 대량 실점까지 가져가는 빈도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내일 매치업 상대도 펀치력을 갖추고 있는 애슬레틱스랑 만나는 매치업이라든지 경기장도 서터이스 파크라는 또 타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타자 구장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말리에 대한 기대값은 솔직히 얘는 좀 조기강판 각 보이거든요. 이번 시즌 너무 안 좋아서 애슬레틱스는 게다가 최근에 뭐 랭겔리어스라든지 루커라든지 우타석에서 또 펀치력을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말리에 대한 기대값은 좀 최대한 낮게 잡아줄게요. 높게 설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반면에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에런 시베일 등판하죠. 147kg짜리 패스볼이라든지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레퍼토리가 되게 다양한 편인데 이번 시즌 커터가 뭐 구위도 괜찮고 각도 나쁘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보더라인 피칭까지 가져가 주면서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도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뭐 결국에 이제 샘프 같은 경우에도 타선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다가 뭐 펀치력이 좀 결여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선발 구간에서는 애슬레틱스가 충분한 마진을 남겨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애슬레틱스의 불펜 자원들이 조금 뭐 과부하라든지 볼질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는 선수들이 많은 상황인데 어쨌든 뭐 선발 구간에서 충분한 마진을 남겨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펜에 대한 리스크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종합해 보면은 애슬레틱스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애슬레틱스 승리 또는 1점 마헨 또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전체 분석 데이터는 다 같이 살펴봤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분석 데이터가 좀 마음에 들었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할게요.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합니다.